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설명을 하다 보면 낯익은 얼굴이 많이 보여요, 그죠? 저 많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약간 낯익은 얼굴 보이면 반갑기도 하고 사실 한 얘기 또 할 수도 있는데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뒤에 뭐 PPT도 많고 엄청나게 많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 중등과 고등 시험도 시험인데 잠시만요. 그 얘기부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도대체 수학을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머님들이 고민이 많고 와서 이제 계속 설명해 듣는 것도 얼마나 사실 힘든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바쁜 와중에 오셔서 이제 이런 걸 듣고 애들 안 하면 숙제를 하고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그 계획을 역순으로 한번 고3부터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냥 체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희 엄마도 몰랐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대치동에서 그 영재과학고 붐일 때 그러니까 서울과학고였죠. 그것 때문에 대치동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우연히 들어간 학원에서 다 같이 한 30몇 명이 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서울과학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첫 아이를 키우면 알기 힘들어요. 첫 아이를 키우면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학원 들어가서 그냥 그 과학고를 가서 이제 어릴 때 꿈이 그 나사에 가서 우주선을 날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좀 멀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수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는 10시에 끝나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매일 시험을 한 두세 시간씩 봤었거든요. 중등이든 고등이든. 그래서 한 서너 시간씩 매일 시험 보는 걸 5년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나와 있으면 학원을 문을 열면 저희 반은 애들이 이제 각자 좀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었겠죠. 욕심이 있고. 선생님이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 시험 보고 나서 거기 모르는 거 또 경쟁심은 세가지고 누가 잘 풀었다 그러면 걔한테 우르르 가서 듣고 근데 제가 잘 풀었던 애가 볼펜 읽었으면 저희도 볼펜 읽어서 사고 이제 뭐 이러던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입학을 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적응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모든 과목을 되게 골고루 배우잖아요. 골고루. 근데 실제 제가 그냥 체감상 그때 예전에 제가 대학 갈 때도 느꼈고 지금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대학 입시까지 만약에 그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이제 펜을 쥐고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쥐지만 대학 입시까지 모든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걸 따지면 다른 모든 과목 다 대학 입시까지 해야 되는 과목 다 한 거랑 수학이랑 비교하면 이게요 한 70% 돼요. 수학이.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달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과학 20% 이렇게 하면 대학 가기 되게 힘들어요. 계속 수학이 발목을 잡아요. 이게 한 70% 돼야 돼요. 여담이지만, 항상 이게 정평 하나 열어놓고 말로 이제 계속 떠들다가 문제인데, 저는 재수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서울과학고를 떨어지고, 당시에 성수대교가 끊겨가지고 학군이 도는 바람에 제가 이제 단대고고 바로 앞에 타워팰리스 앞에 살았었는데, 엄남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치동에 학원을 계속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제가 수능을 볼 때 수학이 역대 제일 적게 나왔어요. 제가 수능을 봤던 해가 수능이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40몇 점이 올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80점 수학 만점에 저는 사실 수학은 별로 틀린 적이 없는데 다 3, 40점 받던 애들도 다 80점 가까이 올라와서 네. 국어랑 사탐을 못했던 저는 이제 재수의 길로 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재수학원을 갔는데 종로학원이었어요. 강남의 종로학원이었는데 제 친구들이 그때 제가 사귄 애들은 서초동 애들을 사귀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반포로 이사 갔었는데 반포 서초 애들이랑 강남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냥 그 옛날 얘기예요. 저 어릴 때 얘기예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강남은 당시에 들어왔을 때 강남은 전문직 자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강남에 있던 친구들은 대부분의 아빠 엄마가 뭐 교수, 의사, 변호사가 제일 많았어요. 서초동에서 친구를 사귀었더니 훨씬 돈이 많아요. 나중에 강남에 있던 친구들이 아빠 나중에 검찰에 있다 나와서 개업을 했더니 점점 부자가 되는 걸 느끼긴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뭐 그래도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서초동을 갔더니 집이 달라요. 더 의리의리하고 사업하고 물건도 많고. 근데 차이가 뭐냐면 강남 애들은 수학에 목숨을 걸어요. 수학만 해요. 영어 잘 못해요. 저 주변에 강남의 출신들 중에서 수학과학은 날고 기는데 영어 국어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서초로 갔더니 그 아이들은 다재다능한 만능이에요. 전교 회장에 뭐 스케이트도 잘 타고 스키도 잘 타고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대신에 수학이 약해요. 왜? 골고루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때 서초동에 있던 애들은 결국 그 수학이 근데 대학은 잘 갔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시험 봤던
제가 98학번 이제 세대인데 98, 99, 00이 역대 대한민국에서 수학이 제일 쉽게 나와서 저는 이제 수학으로 덕을 못 보고 대학을 간 세대라 당시 애들은 그럭저럭 갔어요. 근데 지금도 수학이 어렵게 나오면 지금도 분위기는 비슷해요. 강남은 어릴 때부터 수학 많이 해요. 수학 많이 해요. 영어 못하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 반병신,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학만 너무하고 국어 영어 못하는. 반포는 좀 달라졌어요. 그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분당을 보면 분당은 애들이 강남 애들보다 영어랑 오케스트라랑 너무 잘해요. 그죠? 학생부 종합이 떴을 때 분당이 떴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재다능하다니까요. 여기저기 다 하고. 애들이 보면 애들이 활발하고 인성도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전 대치동에 컸지만 대치동 애들 되게 영악하거든요. 그 선생님을 되게 평가해요. 너 네가 이거 푸나 안 푸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다가 집에 가서 나보다 못 푸는 것 같아. 그럼 이제 학원 옮기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아까 다 해야 되는 것보다 수학을 해야 되는 게 70%예요. 일단 이거를 먼저 알고 가시면 돼요. 그게 왜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데 안 나와요? 그게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머님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보내신 어머님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아닌 어머님들도 있는데 그 어머님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수학, 과학을 특히 과학보다 수학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걸 로드맵 드리기 전에 뭐 중등이나 고등 뭐 이제 제 소개도 안 했거든요. 네. 이건 민망하니까 네 이건 네 그냥 띄워놓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계획은 그렇거든요. 계획은 항상 역순으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해서 가서 하면 다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계획을 세웠던 아이 중에서 문제집이 그 고2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자의라고 하는 걸 평가원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 번 쭉 풀고 저한테 오답하고 한 번 정도 더 풀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자기가 저한테 모른다고 질문했던 거 한 개도 못 풀어요. 최소한 저한테 듣고 그걸 다시 풀고 하는 거를 3번에서 4-5번을 하고 그 문제가 나온 시험에서 본인이 맞추는 경험까지 해서 내가 이거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들어야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역순해서 계획을 세우듯이 네가 지금 4, 5주밖에 안 남았지만 그러면 양을 줄여서 이거를 반복하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저도. 네. 물론 계획을 4월 중간고사 5월 초에 끝나고 세웠지만 지금까지 공부를 애들이 많이 했는지 안 했어요. 그리고 요새 좀 느끼지 않으시나요? 지금 옛날 코로나 때보다 애들이 5월 때 공부 더 안 하지 않아요? 모든 학교들이 코로나 때 중단했던 체육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하면 안 오거나 와서 자거나 끝나고 놀러 가거나 노래방은 잘 안 가나? 그리고 뭐 그놈의 체험 에버랜드는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고2는 모두 다 수학여행 가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고2 특강을 하는데 13명이 듣거든요. 항상 한 주에 한두 명씩 없어요. 지금은 늘고가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그래서 고2 특강을 하는데 예전 방학 때 했던 거 다 까먹고 등차 등비수에 어려운 걸 했더니 애들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너희들이 공부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차라리 다음번에 다시 하면서 나중에 2번 하자 이렇게 미뤘어요. 이건 여담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3 수능을 보잖아요. 고3 수능을 봐요. 고3 때 수능을 본다 칩시다. 저희가 중등이나 고등 기출시험을 보더라도 단순히 쌤 풀고 A급 푼 거 가지고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기출 연습도 하고 반복하고 복습하죠. 수능 보기 전에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에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 수능에 보는 고3이 여름방학이나 그 9월, 10월은 사실은 거의 정리하고 복습하고 시험 보는 연습만 하겠죠. 그죠? 네. 그걸 해야 돼요. 그럼 1학기로 와본다고 생각하면 1학기 때 고3들은 무슨 행동을 하냐면 시험은 그 연계교재라고 하는 수능 특강에서 내는데 그 수능 특강의 문제는 수능 문제랑 직결돼 있어요. 그죠? 그럼 그때 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을 배우고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제가 어제 현우진 킬러 문제를 고3들이랑 풀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얘기했어요. 현우진 킬러 문제 저도 풀면 힘들어요. 그럼 지금 고3 애들이랑 재수생들이 현우진 킬러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다 문제를 받은 다음에 현우진이 인강된 걸 보면서 그냥 답을 학습해요.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럼 그건 교과서를 배우고 풀 수 있냐? 아니죠. 그죠? 그럼 미적분을 해야 돼. 그럼 미적분은 언제 해야 되냐? 그 학기 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고2 겨울방학으로 왔다가 칩시다. 그럼 고2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나가서 내 그 바쁜 생활 중에서 미적분의 수능 특강을 풀면서 수원2 계속 심화를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는 6월 1일 모의평가를 보듯이 준비를 하려면 겨울방학 때 미적분이 나왔던 기출문제 정도는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미적분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고 수원2에 어려운 문제를 복습하면서 그 모의고사 보는 연습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수학만 할 시간이 있을까요? 전 과목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언제부터? 12월 딱 끝나서부터는
고3 체제가 되면 전 과목이 다 정자동에서 대면 강의로 하든 인간 강의라든 수능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러면 고3 겨울방학은 제가 아무리 시간을 뺄라 그래도 그냥 약간 컴퓨터처럼 돌아가요. 아침에 가서 국어 듣고 영어 듣고. 애들이 뭔가를 남는 건 없지만 너무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고3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고2에 왔어요. 고2가 고1 겨울이 있고 1학기가 있고 여름방학이 있죠. 2학기가 있어요. 이제 겨울방학부터는 고3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수원 수투를 이제 시험을 봐요. 그럼 여기 학기 중에는 내가 미적분도 하고 딴 걸 할 시간이 있느냐? 없어요. 그게. 이 수원 수투를 지금 분당 지역만 해도 대치뿐만 아니라 이제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중3 때 지금 뭘 하고 있었는 얘기를 하면 머리에 피가 막 내가 이렇게 급하게 하는데 이놈 새끼는 집에서 또 게임을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여기 자체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원 수투가 문제가 아무리 쉬운 학교라도 수능 문제를 내요. 뭐 이번에 시험이 약간 어려웠던 한솔이든 불곡이든 불곡이랑 제 고2 13명이 학교가 정말 다양해서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당에 있는 학교를 제가 다 가르치고 다 수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쉬운 학교라도 제가 항상 풀라고 강조하는 평가원의 기출이랑 이거를 풀고 들어가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학기 중에 이것만 하기도 되게 바빠요. 그죠?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미리 안 해놓으면 볼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수투가 그거예요. 문과 미적분이에요. 다항함수 미적분. 기억나세요? 옛날 x3승을 이렇게 미분하면 3x제곱 되고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과의 수능 범위이기도 했어요.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 맞구나. 요새 문이과 시험 범위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가끔 잠깐 없을 때가 있었는데 여기 기출이 엄청나게 어렵고 킬러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 이 학기 중에 이거 풀기도 되게 바쁜데 이게 그때 가서 풀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5월에 지금 놀고 있던 애들이 고2가 갑자기 고2 2학기 기말에 9월 말에 시험 끝나고 10월 달에 한참 놀 때 안 놀까요? 안 놀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이 여름방학 짧은 3주에서 4주 동안에 여기 있는 킬러 문제나 이걸 다 풀고 가서 연습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수투를 이때 배우면 안 되겠죠. 이때 가서 심화를 풀고 가서도 되게 벅찰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애들. 여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물론 대진고가 작년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대진고 고2 문제는 시간 안에 나도 못 풀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번에 좀 쉽게 냈어요. 조금 인간적이 됐죠. 그러나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를 이제 수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고1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돼요? 이 수원 수투의 심화를 지금 미리 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숨 쉬시면 제가 죄송한데 그냥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고3 애들이 가서 수능 재수생한테 밀려서 안 되는 거예요. 고3 애들이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교육 과정이랑 학교 체제 자체가 고3이 가서 재수생이랑 같이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정말로 너무 어릴 때부터 해서 하지 않는 한. 그냥 불행한. 지금 저 고3 애들 지금 반에 있는 애가 지난 4월에 1등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킬러 문제 안 풀고 있어요. 버리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 수원 수투를 해요. 겨울방학 길죠. 좀 빨리 하면 12월 중순부터 뭐 2월 말까지죠. 수원 수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기하, 확통. 문과는 그렇지만. 그럼 이제 이건 언제 할까요? 이 기하 시험을 여기서 1년 동안 절대평가로 보기도 하고 고3 때 보기도 해요. 그럼 기하도 어쨌든 잠깐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하를 지금 중학교 때 미리 하면 이때 기억날까요? 이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겨울방학 때 그럼 이 것만 하기도 바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제 그게 고1인 거예요. 고1에 여름방학이 있고 중3 겨울방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럼 이 학기 중에 그러면 애들이 선행을 하고 할 시간이 있냐? 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의지가 강해가지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 하거나 같이 나간 애들도 있어요. 지금도 불안해서. 근데 지금도 5월에 딱 끝나고 저희 반에 고1에 좀 잘한 애들이 저 그럼 바로 기말만 준비하기 전에 딴 걸 해볼까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많이 못할 거고 되게 간단한 것만 빨리 하자. 라고 했을 때 여러 아이가 한 명은 되게 많은 양을 하겠다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고 한 명은 이제 기하 조금 했었거든요. 결국 기하 좀 시작한 아이도 어제 그래서 와서 기하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기하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결국 기하센을 4단원 정도만 하고 뒤에 2단원 못했어요. 거대하게 계획을 세운 아이는 한 단원하고 바꾸기도 했어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내신 때 해야 되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여름방학에는 이 2학기 내신도 준비해야 되죠? 이 2학기 내신 준비하면서 아주 의지력이 뛰어나면 수원 복습을 하기도 해요. 수원을 옛날에 했으면. 안 했으면 이때 하기도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로드맵에서 얘기하는 중5일 가서 시험 본 이 연습을 이 겨울방학 때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고등수학이 뭐 시켜보시면 알겠지만 중등이랑 달리 고등수학이 가서 기출을 풀 정도로 굉장히 훈련하는데 굉장히 처음 배워서부터 되게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리죠. 난관이 많잖아요. 그 난관이 이게 중3 겨울방학이라니까요. 중3. 그러면 그 중3 시기에 우리 아니면 중2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사실 중1이 어쨌든 사춘기가 빠지지 않으면 사실은 뭐 공부하기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의욕 좋을 때가. 왜냐? 내신이 없으니까. 내신이 보통 지금 2학년 때 1학기 때 코로나 때 안 보다 다시 보잖아요. 이건 좋은 거라 생각해요. 내신을 공부를 함으로써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느끼고 시험 보는 연습되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중3 때나 고등수학을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원수투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수학 있는 거를 가서 시험 보는 정도로 단련을 안 해놓고 가면 가서 굉장히 바빠서 치인다는 거예요. 이 고등 키우는 학부모님도 여기 계시긴 한 걸로 아는데 일단은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의 시간 자체가 남는 게 완전 차원이 달라요. 수행평가 지금 중등도 나오면 애들 막 밤새고 막 하죠. 그건 약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고등 수행평가 나오면 이게 딱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 나오면 애들 좀 놀다가 수행평가 때문에 계속 아무것도 공부를 못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다시 기말고사 보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깝게도 그럼 학교에서 그 배우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때는 교과서에 있는 걸로 고등수학을 이렇게 가르쳐요. 정말 쉬워요, 애들이. 그때는 다 비웃어요. 학교편도 별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나오다가 시험이 다가오면 갑자기 심화 포인트 훅 줘요. 풀어주지 않으면서. 그럼 그게 이 심화 문제를 주고 거기서 시험을 내요. 그럼 그러면 학교에서 착실하게 듣는 애들이 할 수 있냐? 안타깝게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역순으로 세워서 오다 보면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뭘 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상담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협박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해서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게 상담을 하면서 드리려고 하고 뒤에도 지금 여기서 중등이랑 고등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아침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중등 시험을 볼 때까지 뭘 해야 되냐 고등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자세하게 책도 그렇고 말씀드릴 텐데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셔서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살벌한 세상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님들이랑 와가지고 이렇게 살벌하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 그래 엄마 맞아 나 열심히 해야지가 될까요? 그게 또 쉽지 않은 거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아이가 저희랑 생각을 맞춰가는 아니면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그러려고 이제 여기 오시기도 했고 저도 이제 그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교육과정에 맞춰서 시험 등급도 중요한데요. 보통 이거 상담하러 오셔서 전화로 하든가 저랑 얘기하면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 그 시험 가지고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냐면 어느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어떻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뭘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상담을 드리니까 제가 5월달까지 되게 바빴는데 지금 이제 좀 한가하긴 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이거 보러 올 게 가장 큰 난이도가 아이를 시험 보게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아이를 만약 시험 보기 힘들게 하시면 전에 시험지랑 하고 있는 책 들고 어머님만 오셔도 상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신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다 얘기를 한 거긴 한데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아직 이제 어쨌든 오늘 오셔서 듣는 거는 중등이나 초등 6학년도 있지만 중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중등 때 있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원수투 하나도 안 해도 고등수학만 진짜로 죽어라고 파고 가는 게 더 나아요. 이건 진짜 저도 선행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하는데 이거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 많이 안 해가지고 흔들려서 1학년 때 시험 못 보면 저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로. 어디 가서 수학 원장이나 수학 가르치는 사람 얘기를 들어도 똑같을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잘 돼 있으면 수원수도 편해요. 지금 고2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난관이 있는 애들이 수원 내용 자체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수원 뒤에 나오는 고등수학 내용 자체로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는 게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학함수랑 뭘 했을 때 방정식이 나와서 딱 식을 써서 수원 내용을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푸는 거는 고등수학에 나왔던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먼저 하시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애는 중등도 힘든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 중등 거 하고 나서 그게 되고 나서는 정말로 수원수투 안 하고 이것만 하고 가셔도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지금 중3이잖아요. 이게 고1이잖아요. 그죠? 다시 가서 수원 언제 본다고요? 고1 겨울방학이죠. 여기 갔을 때 제가 많이 시켜보면
이때 수원수투를 센 정도를 두세 번 풀고 괜찮다라고 천신만고 끝에 수원을 하고 가도 이때 가면 센 다시 하고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 이런 게 나와요. 사인 X 이런 거 우리나라는 다들 수학 배우신 분들이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중3 때 잠깐 나오고 수원에 배워요. 고1 시험이 끝났어요. 자, 수원 기억나니? 그랬더니 이렇게 책을 펼쳐보면 이걸 보고 얘기해요.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봤대, 자기는. 중3 때 시험도 봤어요. 그러면 이게 수원을 계속 해가지고 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아, 하면 좋죠. 아,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 반 애들 수원수도 나가고 있어요. 하는데 이거 안 되면 소용없다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선행을 강조했냐면 이 수원수투가 아니라 고3에 나오는 미적분이 핵심 킬러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빨리 서두르긴 했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 이거 되게 빡빡해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교과과정 개편된 게 2018년도에 고1이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서는 이 교과과정이 변경된 거는 2018이고 수능 자체가 바뀌는 교과가 바뀐 건 지금 2021인가부터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는 이과 애들 이거 다 같이 봤어요, 수능. 이게 뭐 가서 미적분 선택이 아니라 그냥 전 기하 확통 다 봤다고, 이과 애들도. 그러니까 시간이 더 없겠죠. 그래서 더 없어서 더 서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협박의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기하 확통을 안 해야 돼서 부담이 줄었고 미적분이 킬러가 안 나와서 가서 미적분 자체는 고3에 가서 하더라도 되기 때문에 수원수투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 많이 하시는 게 답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시고 최소한 목표는 수원수투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제가 볼 땐 고등수학 잘하고 수원 정도 하다 가도 괜찮아요. 이것만 잘 돼 있으면.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결국 수능 트렌드의 변화는 수원수투 안에서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푼 것도 킬러 문제 수원수투에서 다 나오는 거고 미적분 킬러 어렵냐고요? 조금 쉬워요. 현우진 뭐 나오는 거 사설 평가원 더 쉽고 그리고 어차피 그거 고3 애들 안 풀어요. 별로 안 풀어요. 한 7문제 내는 미적분 중에서 어차피 어려운 문제 한 2문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연습하면 풀 수 있고 하나는 어차피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미적분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을 가서 미적분은 중요하다고 해요, 공대에서. 저는 이제 문과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대학 간 후는 이제 그 아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네. 그래서 고등수학을 정말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죠. 네. 문과를 가신다고 하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안타깝게 됐어요. 예전에는 문과를 가면 우회로가 많았어요. 지금 우회로가 많지 않아요. 지금 우회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외고나 국제고로 빠져서 수시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외고랑 국제고로 빠져가지고 정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원래 안 갔어요. 그건 아세요? 원래 이 동네에서 갈 수 있는 외고가 4가지죠. 그죠? 성남, 경기, 과천, 안양 있잖아요. 옛날에 안양에 이과반도 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정시로 튀어나와서 수학 잘 봐서 가는 아이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 학교에. 좋은 학교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애들은 수시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정시로 낮은 학교 가는 거 말고는 어차피 승부가 안 나요. 그래서 아예 이제 수학이 좀 안 맞아서 빼돌려서 수시로 할 거면 외고나 국제고로 빼야 돼요, 지금. 일반고에서 문과로 가서는 어차피 수원수 같이 등급 나오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뭐, 이과가 침공해서 그 서울대를 뭐 다 이과가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중위권 대학은 문과 애들이 그냥 가긴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위권이라고 하기 좀, 어느 학교를 좀 칭하기 그렇지만, 예를 들면 중대라고 칩시다. 중대도 상위권이죠. 네, 중대 상위권인데, 거기 중대를 가는데, 예를 들면 이과 침공을 안 해서, 옛날에 문과 애들이 수학을 2등급 받으면 가던 게 지금은, 등급을 받아봤더니 문과 애들은 3, 4등급이라 3, 4등급이 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원래대로 문과처럼 가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되게 떨어져서 공부를 더 안 해요.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빠져서 내가 2등급이나 1등급을 나오면, 아, 나 되는구나 해서 하던 애들이 계속 치여서 2학년 때까지 4등급, 3등급을 받잖아요. 그럼 보통은 공부를 안 해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존감을 지켜서 동기부여를 하려면 등급을 지켜내야 돼요. 어느 학교에 가서도. 그러려면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요새 중등 애들이 공부가 점점 더 양이 적어지고 있죠. 나약한데, 그래서 저는 요새 애들은 좀 그 학원 컨셉을 따뜻한 학원으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나약하면 이렇게 혼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일금을 왔는데, 이제는 가면 물어요.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뀔 수는 없으니까 따뜻하게 해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오냐오냐 해서 해가지고 끌어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 필요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학이 70% 정도 해야 돼요. 이거는 비단 저만 드리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어디 가서 수학 가르쳐가지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수학이 70% 이상 돼야 돼요. 시간 투자가. 그럼 영어, 국어가 안 중요하냐? 아니에요.
국어를 잘 보는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건 맞지만 국어, 영어가 수학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시간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 투자나 공부의 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와서 수학을 그래도 학원은 꾸준히 6학년 때부터 고3까지 다녔는데 왜 이러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게 아이랑 뭐 공부를 안 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절대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절대 시간은 중등에서 많이 확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등 가면 어차피 짜여져서 남들 하는 만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우리 아이가 그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 이게 진짜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요새 답답한 건 그거예요. 저희 학원이 원래 주 3회로 주중에 항상 시켰었고, 주 4회도 많고, 방학 때는 주 5회를 시키면서 9to6에서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저희 학원에 요새 중학생 중에서 주 2회를 다니는 층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국어도 다니고 영어 다니고 수학 다니는데 그래도 주말도 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 건데, 맞아요. 그렇죠. 뭐 너무 잔인한 입시제도에 의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힘든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적정하게 가야 되는 그 양 자체가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벌어지면 다 괜찮지 않냐? 고등이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온다니까. 이 자체가. 그러면 애들이 다 못하니까 괜찮지 않냐? 그렇죠. 애들이 다 못하면 괜찮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상위권이랑 여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대학은 요 어딘가에서 끊긴다는 거죠. 애들이 특히 갈라는 대학은 더 위에서 끊겨요. 그게 되게 잔인한 얘기지만 오늘 되게 분위기가 처질 수밖에 따뜻한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강사 스터디 할 때도 뭐라 하지 말고 다독여서 어쨌든 계속 그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답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좀 무거운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얼마나 해야 되는 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뒤에 나오니까 여기 PPT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등 수학 하잖아요, 그죠? 중등 수학 끝나고 이제 고등 수학이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보통은 이제 그 일반 자기 학원들이 이제 자기 자체 교재도 만들고 이제 시중 교재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중등 같은 경우는 내신 때 하는 교재는 자체 교재를 만드는데 그냥 평소 때는 시중 교재 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책을 썼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점에 가면 천재교육 수학게임 책 보면 고등 수학 가면 제 이름 써 있어요. 제 이름이 제일 꼬레비로 써 있거든요. 6명 저자 중에 제가 썼어요. 왜 꼬레비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맨 앞에 써 있는 최영중 회장님은 천재교육 회장님입니다. 70대는 되는 그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저는 제 교재보다도 시중교에서 유명한 걸 써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문제를 잘 만들었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제가 쓴 고등 교재가 있지만 기본 정석을 써요. 왜? 정석이 훨씬 좋은 책이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중등은 이 개념 원리 이류가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죠? 개념 원리, 파워 유형. 이거는 저는 사실은 무차별하다 생각해요. 어떤 책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중간에 이거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쓴 책 아니에요. 신사고랑 전혀 의미상인데, 이게 그나마 가장 포괄적이에요. 이게 남들이 대세적으로 하는 걸 같이 해야 남들 틀릴 때 같이 틀리고 같이 맞거든요. 이게 중등에서는 이거 하셔야 돼요. 이 B단계. 처음에는 A를 하더라도 이거 많이 반복하세요. 여기서 C 하면 좋죠. 이 C 하면 좋은 거는 B가 성취된 다음이에요.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A급이랑 저는 A급도 하긴 하는데, A급 블랙라벨, 여기서 심화 교재를 푼다 그러면 A급 블랙라벨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편하게 쭉 복습을 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시작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졸리고 숙제도 안 하고 되게 힘든 경우 있죠. 그러면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왜냐면 이거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요거 하신 다음에 이거를 푸는 연습을 시켜서 되고 나면 여기서 글로 가세요. 여기서 분당이랑 강남 기출을 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 분당이나 강남 기출에 블랙라벨 A급에서 괜찮게 시험 나오는 문제가 다 들어서 나와요. 나오는데 왜 이거보다 편하냐? 기출을 보면 이게 20문제가 있으면 앞에 쉬운 것도 있고 뒤에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풀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내가 시험 보는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두세 문제 나오면 그 문제만을 풀어보고 하면 애들이 마음 심적으로 훨씬 부담감이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면 또 각인 효과도 더 좋고, 그리고 여기서 주요 문제는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쓸데없는 문제, 좀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고등에 있는 거, 그거를 계속 풀기 위해서 했다가 반복하면 애가 나가 떨어질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는 경시해가지고 이거 되게 편하게 푸셔도 돼요.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만약에 갔는데 쌤 B까지도 되게 힘든데 이걸 하고 났더니 이거 하는데도 되게 힘들다. 그러면 이거 복습하면서 이거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나머지는 이 기출 문제를 시험 보는 연습한다고 해서 시키시면 돼요.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하냐? 40분 시간 잡고 풀면 돼요. 중학교 시험은 45분이지만 어차피 집에서 시험 보거나 나머지 할 때는 마킹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40분 시험 보고 여기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적으면 2개에서 한 5개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오답을 하고 다시 오답을 하고 재시험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쌓아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분당의 기출문제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순회가 지금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 내정이고요. 나머지 뭐 정자, 샛별서부터 모든 학교는 사실 기출문제 거의 무차별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가끔 어떻게 어려운 데는 학교가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걸 했는데 아이가 잘하는 더 풀고 싶으면 강남 기출을 뽑으면 돼요. 강남에 뭐 휴문중학교, 단대부중, 유명 학교들 있잖아요. 중동중학교. 이런 시험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 중등학교 문제 중에는 제가 봐도 야 내가 시험장 가면 이거 풀기 어려울 것 같은 거 내요. 거기 잘하는 애들을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힘드시면 중등은 이걸 하시고 이걸 해서 대체적으로 분당에 예를 들면 내정이 가장 표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너무 쉽고 순회는 가끔 너무 어렵고 내정 정도로 해서 -2에서 -3 정도 되면 시험 봐서 많이 되면 이러면 아이가 개념이 안 잡히거나 모르진 않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복습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지금 금방 시험 보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중등 수학을 해가지고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요 전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앞에서 개념 원리를 할 수도 있고, 뭐 개념 유형을 처음에 기초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반복 많이 하시면 돼요. 물론 중등 수학도 단원에 따라서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는. 뭐 예를 들면서 뭐 문자식이랑 1차 방정식 많이 해야 되고, 2-1의 유리수와 순환소수랑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대수 시작하는 곱셈형식 인수분해도 많이 반복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요거 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갔을 때, 요거를 풀었을 때 있잖아요. 한 단원에 예를 들어서 한 70문제 있거든요. 요게 오답이 한 5개 정도까지, 5개 정도에서 모르는 게 한 7개 정도. 요 정도 되면 이거 시험 봐서 갈 수 있어요. C까지 안 하더라도 B로. 보통 요게 한 5개 정도 질문한 애들이 요거를 풀면 보통 한 4-5개 정도 모르거든요. 그럼 이러면 여기까지 오답하고 다시 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B를 풀었는데 얘가 너무 손도 못 대고 한다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가서 여기를 하고 오는 방법이 있고 강사나 누군가가 여기에 유형별로 하나씩 다 풀어주고 같이 하고 복습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는 게 중등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시고 가시면 되고 결국은 이번에 시험이 순회 중이 빼고는 다 쉬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별거 아니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애들이 너무 못해서 어렵게 안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렵게 되면 시험 되게 어렵거든요. 중등도. 그래서 이거를 꼭 해서 가시길 바래요. 네. 아이가 많이 어리면 6학년 중1인데 중3까지 했다 그러면 저는 3-2 안 하고 고등수학 바로 하거든요. 3-2 중간에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2학년 말이고 3학년이다 그러면 3-2도 같이 센 정도 하시고 가시고 3-2는 센 B 정도만 하시길 C 굳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B만 반복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고등수학을 넘어가시길 부탁드려요. 너무 살벌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가장 아이디어라는 이상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라 이 안엔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따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들의 그 공부를 해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이나 뭐 달라지는 게 지금부터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 올라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이걸 다 하나 싶지만 처음에 판을 만들어서 발을 들여놓고 좀 해서 다시 끌면 달라지고 다시 끌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긴 여정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수학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꼭 말씀드리는데 처음 고등수학 시작할 때 있잖아요. 1단원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기 나머지와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하고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랑 이제 쭉 가거든요. 이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그 원의 방정식 도형이동이거든요. 여기를 많이 하시면 돼요. 중3기 안 되더라도 고등수학 딱 시작하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이 가장 대한민국 수포자가 2번째 나오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첫 번째 수포자는 나눗셈에서 나오죠. 이걸 보면 이제 애들이 헤매기 시작해요. 초등학생 모든 애들이 잘하고 덧셈 뺄셈 덧셈 잘하고 뭐 이렇게 빡빡 하다가 이제 이걸 보면 이걸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얘는 도대체 무슨 걸 하느냐. 근데 이거는 반복하면 숟가락 쥐고 밥 먹는 것처럼 돼요. 이건 그냥 반복의 일환인데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수포자 보통 요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중2 도형도 있지만 여기 많이 하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제가 수학을 잘했던 이유도 여기를 많이 해서요. 여기 센이든 정석이든 여기를 정말 많이 해서 여기를 많이 하면 여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되고 나면 이거는 사실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하시면 사실 오래 안 걸려. 이게 훨씬 오래 걸려. 이 부분을 갈고 딴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진짜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여기 계산 밭이에요. 다 덧셈, 뺄셈하고 곱셈하고 다 덧셈이고. 근데 여기에 그 방정식에 나오는 이 모든 유형 있잖아요. 여기가 방정식이 다 배우거든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뭐 부정 방정식, 근해 분리, 안에서 방정식, 실근, 이 모든 자체가 여기서 이어지는 게 수투에서 미적분서부터 이 대수 방정식의 근간은 여기예요. 이 부분의 유형을 진짜 암기가 되도록 마르도록 되도록 하면 제일 좋은데 그 기본 유형은 정석과 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안 하고 시중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쓴 책이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제가 원래 책 쓸 때 지금 쓴 책 자체가 하나가 이제 색깔이 초록색이고 주황색인데 처음에 이제 컨셉 잡을 때 블랙라벨처럼 이쁜 책을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여기를 에메랄드 색을 갖다 놨더니 옥색이 나왔어요. 이게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화면에서 보는 색깔이랑 출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기 있어요. 저기 가다 보여드리면 보여드릴 건데 저희 아빠 엄마도 두고 계세요. 자랑스러워 하니까. 제가 이거 되게 잘 쓴 책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역사상 대한민국에 있었던 고등수학 문제 제일 어려운 거 모아서 이 책의 컨셉이 블랙라벨 스텝 3 6문제밖에 안 되고 샌도 별로 없는 거를 그 어려운 문제를 많이 넣자 그래서 이게 스텝 3가 한 20, 30문제 있는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걸 저를 이 책으로 안 풀리고 제 프린트로 줘요. 심화 프린트에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튼 여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오늘 사실은 이것만 알아가셔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그럼 다른 과목이랑 비중이 어떻게 된다? 70%. 70%. 진짜요. 절 믿으세요. 이게 제가 안 믿기시면 주변에서 고3까지 해서 대학 보내신 학부모 있잖아요. 뭐 그 입시 예선 선배지 만나서 수학을 그렇게 얼마나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공감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고등수학이 이제 들어갔죠.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억도 하니까 반복도 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행이 어려요. 예를 들어서 6학년이나 중1 정도. 중1, 2학년 초. 이렇게 나갈 때는 저는 기본 정석이랑 센을 해요. 근데 만약에 중3이나 이제 고등 직전이에요. 이때는 쌤만 해요. 시간이 없어서.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기본 정석을 하고, 여기는 플러스 뒤에 갈 때도 실력 정석을 해요. 여기는 쌤만 해요. 여기 하고 나서는 만약에 이제 그 뒤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차이를 두는 이유는, 요거 전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고등센의 B단계, C는 그렇게,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풀긴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근간의 유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센 B에 있는 고등수학의 유형을, 거기 처음 나오는 것부터 있는 거를 다 암기하고 있으면 사실 고등수학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핵심이게 해. 그럼 저학년 애들한테 저는 이걸 왜 풀리냐? 라고 얘기하면, 이 정석의 장점은 뭐냐면요. 되게 책이 애들이 싫어하죠. 전 되게 좋아해요. 연습 문제 따닥따닥 있는 게 되게 힘잖아요. 여기가 오픈형 문제예요. 이 오픈형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기억이 저희 다 정수학 어릴 때 다 들고 계시죠? 네, 홍성대 아저씨, 저 엄마가 홍성대 아저씨 와이프인 그 할머니를 알아가지고 하는데 그 정석으로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사가지고 상상고도 세우시고 서울대 그 도서관 기본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만 해도 대한민국 역사상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 중에 하나인데 정석이 그 돈이 다 땅으로. 이 오픈형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객관식이랑 뭐라 있으면 그 문제에 어떤 거를 묻잖아요. 여기는 문제를 바라보면 식이 써 있어요. 이 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안에 어떤 문제 유형을 해서 쭉 풀어가잖아요. 여기는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 뭐 예를 들면 절대값에 있는 뭐 자체가 0보다 클 때, 아니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거를 나눠서 푸는 오픈형으로 나와 있어요. 문자로 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띡 있는 객관식을 답 있는 걸 유추해서 뭐 그런 건 아시죠? 객관식 답 있으면 넣어보고 그냥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 때는 해도 되는데 그 연습, 오픈형 연습을 해야 이게 있잖아요. 이 오픈형 연습을 해야 뒤에 나중에 킬러 문제나 어려운 게 풀려요, 사실은. 근데 이 오픈형 문제를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 오픈형 문제를 안 해도 나중에 하다 잘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때 킬러 안 풀고도 대학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오픈형 문제 연습을 하면 실제적인 기본적인 수학 실력이 전 는다고 믿고요. 이걸 하면 수리 논술도 되고 킬러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학년이 이러면 이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띡 한 번, 두 번 풀고 가면 어차피 도움이 안 돼요. 이 오픈형 문제를 풀어서 이 아이가 실력 정석을 오픈형 문제를 풀어서 얘가 근본적인 실력이 올라서 하려면 이거 최소한 5번은 봐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하게 될 때 시키는 거예요. 5번이라면 되게 큰 것 같지만 처음에 한 번 볼 때보다 빨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만 풀고 이런 5번인데 그래도 이게 최소한 5번을 연습을 이렇게 오픈형으로 하고 가면 기본적으로 잘 하긴 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지금 제가 그때 항상 설명할 때 말씀드린 요거 나서 이제 요새 시험 많이 나오는 전국연합평가나 고난도랑 이 문제들도 이 문제와 강남의 분당의 어려운 문제들도 아직도 여기서도 나와요. 아직도 여기. 유형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년이 어리면 정석과 센을 같이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학년이 좀 이제 다급해지면 센을 반복하시라는 말씀드려요. 고등수학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수학. 그리고 이제 이 얘기만 드리면 우리 애는 센이 안 풀리는데 뭐 얘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센이 처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저학년인데 아직 연습 안 돼 있으면 저는 이 책 써요. 하이메스. 하이메스 정도? 뭐 더 쉬운 책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메스하고 센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 만약에 좀 연습이 필요한 단원이 있으면 여기서 쓰는 게 제가 RPM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이메스도 힘들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이메스 힘들면 사실 죽는 걸 다시 해야 돼. 하이메스도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수력충전. 뭐 풍산자, 수학의 셈, 다 있어요. 그죠? 제 얘기는 이 책을 한다기보다도 그 단원만 해도 되고, 아예 하면 이거 하고 다시 와도 돼요. 이거를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처음에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 차분하게 해야 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등 때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오면 이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센을 풀었을 때, 이 비단계를 반복을 많이 해서, 얘 자체가 한 80문제 풀었을 때 한 5개 정도 모르는 게 생기는 정도까지 가면, 아, 얘가 이 단원에 대한 이해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여기서 해야 되는 그 전국연합 기출문제라고 하죠. 그 고등학생들이 모의평가 보면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심화를 풀고 해서 기출시험 보는 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 임한 걸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랑 비슷한 책이에요. 제가 쓴 수학 게임이. 그래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디자인도 이게 훨씬 이쁘니까 네, 그걸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하고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토할 듯이 해야 돼요. 진짜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이제 아이들은 토할 듯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요. 주입식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시험 못 보면 그게 네가 얘기 안 해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좀 바뀌긴 해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얼르고 달래서 네, 하셨으면 좋겠고 복습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책이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실력정석 블랙라벨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학년 중1, 중2 초까지는 이거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중3 정도 넘어가면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이거 하시길 추천드려요. 이게 시험엔 이게 나와요. 실제 시중 문제집으로는 자이스토리랑 마더텅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전 자이스토리를 더 좋아해요. 마더텅은 좀 쓸데없이 좀 문제가 많아요. 자이스토리가 디자인이 거지 같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경 출판사인데 거기 디자이너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디자인이 더 안 좋아요. 요거 하다가 조금 계산 복잡하고 하는 연습하기 싶어 하고는 애들이 내신 고쟁이라는 책을 많이 써요.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보통 많이 이제 해서 한다는 거고, 뭐 수원수투보다 이게 다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 고등수학 상하 놓지 말고 기출까지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고등시험 이렇게 돼요. 센 아까 말씀드렸죠. 센 B가 이게 풀었을 때 한 5개에서 한 6개 모르는 게 나올 정도가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자이스토리 같은 걸 풀었어요. 이 자이스토리를 1회 독하잖아요. 1회를 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등기출을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 뭐 3번 보고 하면 제일 좋지만 여기까지 보고 나면 여기 문제 가지고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 정도가 센을 반복을 많이 해서 8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 모르고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반복이 되면 자히스토리를 하거든요. 자히스토리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1등급까지 한 번씩 1회독 정도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출시험을 보기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첫 학교는 분당 고등학교나 뭐 불곡 뭐 이런 데 추천드려요. 순회고는 추천 안 드리는 게 순회고는 가끔 함정이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순회고가 어렵게 나왔던 시험을 자기가 첫 시험 중학교 때 봤는데 많이 틀리면 애들이 멘탈이 다 나가요. 순회고가 제일 병신 같다던데. 나는 순회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불곡 없이 좀 쉽게 나왔던 학교는 불곡이랑 분당이에요. 불곡, 분당부터 시작하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좀 무리는 없을 거예요. 뭐 더 풀 거 있으면 태원이나 야탑이나 이제 이쪽으로 도시면 돼요. 그 늘고나 임해나 순회나 좀 변동이 있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그거를 처음 시작하는 게 좋을 거고, 나중엔 풀더라도.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 고1 시험 준비 많이 하시고. 여기 말씀드리는 게, 이 기출시험 봤을 때 중등이랑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도 시험 많이 봐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고1 시험 치러보신 분 알겠지만, 진짜 나 가서 자기 잘 풀고 이거 다 풀 줄 알아. 나 괜찮아 해도 시험장 가면 확 긴장해서 못 풀기도 해요. 네. 첫 시험 중간고사 등급이 치열하죠.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건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 보기 전에 말씀드린 건 딱 2가지 말씀드려요. 다른 과목 공부 바쁘다고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게 망하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기출시험이라도 보시라. 2번째, 이때 못 봤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첫급발이 개급발이라고 이거 잘 보고도 대학 못 보고도 전혀 상관없긴 해요. 다만 이제 이거를 보고 났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교에서 한 20몇 명 되는 애들은 따로 상담을 해요. 너 이렇게 봤으니까 잘 갈 수 있다. 거기 들면 애들이 확 기분이 업이 되는 경우가 있죠. 못 들었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막 얘기하잖아요. 등급 치열하고 어렵고 뭐 부담 리스크 얘기하잖아요. 1년 중에 제일 쉬운 시험이에요. 점수 되게 붙어 있고요. 이번에 뭐 중앙 같은 경우 과학 아마 100점이 한 30명 될걸요? 옛날에 작년인가는 낙생이 수학이 한 30명씩 100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등급 갈리는 건 수행평가는 되게 기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되게 힘들면 어쨌든 안착을 해줘요. 고등수학이. 내가 할만하다. 내가 왔더니 이 학교에서는 내가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네. 거기가 스타트 라인이라서 애들이 중등 때만 해도 그냥 뭐 옆에 얘도 잘하는 거 같고 나 잘하는 거 별 생각이 없어요. 너도 A, 나도 A, 너도 A, 넌 B, 왜 B 뭐 이게 되는데 여기 가면 성적이 수르륵 나거든요. 등급 딱 박혀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모를 것 같죠. 신문 기사에 나오잖아요. 몇 등급 대학 어디가? 여기 없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잘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는 뒤에서 학교 말씀드릴게요. 이 교재 다 말씀드렸어요. 첫 시험도 말씀드렸고 제가 뒤에 가서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건 다시 돌아와서 시간 있으면 얘기 드리고 그냥 학교 약간 좀 얘기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게요. 전 되게 신기한 게 저 대진고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고2도 좀 신기해요. 분당의 모든 학교는 지금 고난도를 안 써요. 고2가. 왜 안 쓰냐면 이 고난도가요. 수능 문제랑 너무 달라요. 수능 준비하는데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려면 그 자히스토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연합 평가에 고2, 고3 버전이 있어요. 그 평가원, 그 기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보통 시험을 내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정시, 저는 정시에 수시 못 가요라는 애들도 그래 정시도 이거 똑같은 거니까 해 라는 게 되거든요. 이 학교가 안 돼요. 이 학교가 아직도 고난도를 쓰고 있어요. 게다가 고1이 이제 문제가 떨어질만 했더니 개정판이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고난도를 쓰고 있고요. 그냥 좀 말씀드리면 2학년 시험이 진짜 극심하게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좀 쉽게 냈고 그 다음에 1학년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진고가 예전에 비해서 작년까지는 계산 되게 많이 어렵게 내다가 지금 올해 바뀐 트렌드는 약간 시간 부족한 게 좀 해소됐다? 이 정도고요. 지금 올해 1학년들을 보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낙생으로 다 쏠렸거든요. 올해 1학년은 대진중앙에도 잘하는 애들 많아요. 낙생이 제가 볼 때 이번 1학년 낙생 갈 때 실적 떨어질 거예요. 역대 최하라는 얘기가 지금 많거든요. 그게 그때 예전에 제가 제 설명드린 분 아시지만 그 지원하는 게 예전에는 그 첫 1지망에서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자사고 떨어진 애들 다 갔는데 지금 물려서 걔네들이 뽑기 했어요. 그죠? 못하는 애들 많이 들어가서 좀 바뀌었다는 거.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아셔야 될 건 그거예요. 뭐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런 건 뭐 다 많이 얘기 드렸고 여기도 이제 그 써 있으니까
이게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얘네 낙중대를 가잖아요. 2학년 때부터는 고3 문제, 수능 문제 그냥 기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이게 중3에 하는 일 있잖아요. 그죠? 수학 70% 해야 된다 그러고 과학도 하셔야 돼요. 과학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물리가 정말 잘 맞다는 아이는 물리를 해야 되는데 아닌 아이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생물원, 화학원, 인강이든 어디든 가서 중3 때 한 번씩은 최소한 들으시길 해요. 이걸 들어놔야 가서 1학년 때 공통과학 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2학년 가서 고3 거나 풀 때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수학을 70% 하냐? 그 생물원 강의는 주말 이용해서 들으면 그렇게 안 많아요. 애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수학을 해야 되는 양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데 아셔야 될 거는 생원이나 화원 정도는 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려요. 이과 기준이에요. 문과도 가서 내신 보려면 하시는 게 좋은데 이과 기준은 생원, 화원은 일단 듣고 가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전부 다 과학 중점학교도 있잖아요. 낙생이 이제 경기도 과학 중점학교고 중앙이 교육부 중점학교잖아요. 그리고 서현 중점학교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과학 자체가 비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 왜 어렵냐면 2학년 때부터 그냥 수능 문제를 내니까 1학년에 공통과학 문제를 낸다 그러면서 뒤에 생원이랑 화원 문제를 내요. 그래서 하고 가시길 추천드리고 얘네들은 결국은 그래서 그렇다는 거. 계산이 더럽고 시간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책은 고난도를 많이 쓴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고난도고 추가적으로 고난도에서 더 낼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얘기 들었던 그 자이스토리나 이런 데서 내요. 그리고 정말 극심하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진고 가서 시험을 가서 다 풀려면 가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연습을 다 해서 암기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 푸는 속도가 되려면 중3 거를 내전 가서 시험 보면 한 15분 이상 남아야 돼요. 지금 안 남겠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나 시험 보는데 시간이 부족했어, 중학생인데. 그럼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 부족한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어쨌든 그 경시 떨어지고 자사가 떨어져서 물어화생을 준비한 게 많았는데 1학년 실적이 좀 떨어졌고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내신 고정해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는데 교육부에 신고가 들어가서 이걸 취소했어요. 그죠?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배우고 어떻게 이딴 걸 풀 수 있냐.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못했어요. 다음에 보교를 어떻게 할지 되게 좀 궁금하긴 해요. 내년에. 올해 지금 보교제 취소됐습니다. 하이퍼 531. 하이퍼 531은 원래 이제 강남 지역에서 많이 하던 대성에서 낸 그 어려운 문제집이고요. 진짜 어려워요. 실력 전석을 자유자재로 푼다고 531에 그 마지막 어려운 문제를 풀면 아마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손으로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했더니 취소가 됐고요. 2학년 문제가 시간이 되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낙중대 공통점이에요. 2학년 되면 극심하게 시간이 더 부족하다. 1학년 때보다. 그러니까 다 알고도 못 풀어요. 왜냐하면 그 고3의 문제 어려운 걸 그냥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요. 다 잘하는 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잘 권하진 않아요. 멀기도 하고 이 동네에서. 그 먼 게도 되게 힘들거든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중앙이나 대진 중에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중앙이 요새 올해 좀 자원이 좀 괜찮아요. 중앙이 인기를 회복했어요. 중앙이 진짜 인기 없는 학교였는데 인기를 회복해가지고 문제는 되게 잘 내요. 어려워요. 잘하는 애도 많고 문제도 잘 내고 학교에서 되게 잘 가르치면서 해가지고 좋은 학교예요. 제가 중앙한테 항상 아쉬웠던 거는 어떻게 꼬시는지 의치하는보다 서울대로 꼬셔서 보내요. 여기 서울대 실적을 되게 중요시 하나 봐요. 그래서 중앙을 가서 학교에서 서울대를 가라 그래도 전 의대를 가겠다. 이제 성적이 됐을 때 얘기죠. 고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체감 난이도 되게 높습니다. 체감 난이도 높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중앙 애들은 되게 얌전한데 공부를 잘하고 있다 시험을 보고 낙생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나대기도 하고 뭐도 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대진 애들은 되게 시니컬해요. 우리 학교 씨발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공부를 잘하는 약간 그 아이들의 특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대진은 좀 계산이 좀 쉬워졌고 중앙이 요새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서 하이라이트가 하면서 애들이 좀 실적이 좋아지면서 좋은 애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은 저는 낙생보다 중앙이랑 대진이 더 많이 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낙생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중앙 대진 떨어졌거든요. 이게 좀 갭은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이 학교를 진짜 싫어했다가 화해를 했는데 다시 싫어하고 있어요. 옛날에 왜 싫어했냐면 진짜 영어를 GRE 단어 아세요? 대학원생에게 유학가는? 그거를 고3 내고 하고 3월에 모의사 봐서 성적 안 되면 다 자퇴하라 그러고 학교가 진짜 전 너무 싫었어요. 여기 들어가면 처음에 1학년 때 되게 좋아요. 막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하고 아기자기하고 수행평가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나중에 수능에 필요 없어서 얘네들만 끌고 가면 되는 것도 얘네들도 억지로 다 시키느라고 애들이 다 싫어하고 자퇴하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싫어하다가 영상 올라갈 텐데 어쨌든 좀 반성을 했는지 좀 이렇게 쉬워져가지고 좀 화해를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왜 싫어하게 됐냐면 얘네들이 고난도 시험 문제를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이제 고난도에,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하, 중, 상이 있잖아요. 이 상을 너무 못 푸니까 시험 범위 상을 빼고 내기 시작했었어요. 2학년을. 요렇게 한 3년 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 책을 포기하고 올해 바꿨는데, 작년에 바꿨나? 고3 문제를 좀 풀려고 말씀드리거든요. 자기스토리를 고1은 하더라도. 이게 어머님들 생각할 때는, 다 생각하실 때는 그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2 문제를 풀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고3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수학은 전국연합 기출할 때 이거는 푸는 거 아니에요. 고2 문제집의 자의나 이런 거는 고3의 문제 중에서 괜찮은 것도 있지만 고2에 있는 문제들이 들어있거든요. 고2 평가원 문제가 수학 실력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올 뿐더러 수능에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 모의사를 볼 때 그냥 그 교수님이랑 중간에 학교 선생님들 초빙해서 문제를 내는데 고2 거를 제일 대충 내고 별로 어렵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그 시간 안 배도 고려 안 하고 난이도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정말 대충 내요. 그래서 강의를 하사 이걸 보다고 이걸 시간 내에 어떻게 풀어 이렇게 들어온 거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3 거를 바로 풀리고 학교 시험 대비를 시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프린트로 주고 전국연합 수능 문제를 주는 것도 고2 애들도 다 고3 걸 주거든요. 고2 거 안 풀어요. 이 고2 거를 했다니까요. 부교재를. 안 풀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학교에서는 풀어주니? 아니요. 전 내년에 다시 바뀔 거라 보는데 그래서 아무튼 별로 안 좋아지면 지금 현재 고2 전국연합 기출 부교재를 쓰고 있어요. 내년에 바뀔 거라고 봅니다. 문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명심하실 건 고1 때 아까 자유 풀잖아요. 수원수도 풀 때는 고3 거 푸셔야 돼요. 고2 거는 책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국어랑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도 국어가 특히 심한데 평가원 기출이 제일 좋아요. 수능 기출. 제일 좋은 지문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게 평가원이에요. 평가원에서 낸 수능 기출, 9월 기출,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고1, 고2는 문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안 풀 수는 없지만.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전 이 학교가 올라올까 되게 고민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문이과 반반하면서 굉장히 잘 갔거든요. 수능 만점도 나오고 서울대도 나오고. 근데 이제 학종할 때는 서연이 이름값이 좀 있잖아요. 제가 대학 갔을 때 분당 지역에서 서울대 오면 다 서연고였거든요. 비평준이었죠. 그래서 그 바를 좀 봤는데 제가 볼 땐 낙중대 이과 쏠림이 너무 밀리니까 학교가 너무 밀리니까 이런 변신을 꾀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서연이 또 약간 변명을 제가 좀 해주면 서연이 왜 실적이 까였냐라고 생각하면 옛날에 그 영광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이 결국은 이제 주변 동네에서 애들이 자원이 가는데 이 주변에 있는 서연 양양중학교가 2010년, 11년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서연중, 양양중 시험이 사실 뭐 지금 좀 쉽게 나오는 뭐 정자나 분당이나 뭐 신백현, 백현 이게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자원이 좀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근데 또 인기는 있어요. 그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지 좀 고민은 되는데 옛날부터 수업은 되게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시험도 되게 잘 내요. 교과서에서 내도 난이도를 적절하게 되게 잘 내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명문 학교는 맞는데 최근에 어쨌든 실적이 안 좋아서 보다도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어쨌든 이과를 가야 되는지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서 낙중대로 쏠리니까 이제 여기가 실적 계속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학교가 변신돼서 실적이 나오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실적이 안 좋네라고 하는 게 학교는 되게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실적이 나는 데는 최소한 한 3년은 걸린다는 거. 이메가 교장선생님 바뀌고 학종에서 막 했을 때 실적이 3년 뒤에 그래도 안 났구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네. 실적이 좋지 않아요. 학교 분위기도 좋지 않아요. 유일한 장점은 가깝다는 거죠. 되게 싫어할 텐데. 그래도 영어는 좀 어렵대요. 네. 영어 좀 어렵고 수학 좀 어렵게 내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요. 수학으로 내가 대학 승부는 안 보고 수학을 너무 싫어한다. 그럼 여기를 가서 이 학교 프린트 있는 것만 죽어라고 풀고 가면 내신 나올 수 있어요.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여기랑 불고기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아도 그게 학종으로 좋은 데를 간다는 보장은 없는데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그 점수를 잘 받으면 딴 과목 좀 잘해서 어쨌든 자존감을 키우고 거기서 등수가 잘 나오면 지원해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다양한 걸 안 풀고 그냥 학교 프린트만 죽어라고 풀어도 점수가 80점 중반까지 90 초반 원저까지는 받을 수 있는 학교예요. 그게 대학을 잘 간다고 보장을 못해서 그런데 근데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80점 원저리까지 가는 아이가 대신 가서 30점을 받았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30점 받으면 대학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인기에 비해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영어가 수학에 비해서 어렵대요. 저는 뭐 영어 시험지를 본 적은 없어서 제가 아는 한 영덕이 제일 어려웠고 그다음에 서연이었거든요. 그 다음엔 서연이 좀 어려웠다가 지금 영덕 비슷한데 분당도 어쨌든 영어 시험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그건 그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 동네 중학교 중에서 영어 시험 제일 어려운 데는 어디예요? 외정 순회죠, 그죠?
걔네들이 들어가 있는 학교. 그래서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뭐, 무난한 학교라는 것. 이게 다 비슷해요. 여기서부터는 다 무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 어렵게 내지만, 얘네들도 결국은 프린트해서 전국연합 내는 거 내고요. 요거 함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수뇌고 서울대 6명. 와, 이제 수뇌고 잘했구나. 5명이 예체능. 다른 얘기예요. 그죠? 아시죠? 그거를, 영상 올라간다고 전화 오진 않겠지. 근데 아무튼 뭐, 비중이 좀 높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수뇌고를 싫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거든요. 이 동네에 그 파크타운까지 여기 뒤에 있다 보면, 푸른마을이랑 있다 보면, 수뇌고 교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고, 뭐, 화장하고, 치마도 짧고, 이런 거 보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다른 학교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학교 분위기가 수업이 안 좋냐고요? 다 안 좋아. 낙생 수업 분위기 좋을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자기 거 공부하고 다 자고. 그러니까 이게 뭐 분위기에 따라서 애가 공부하냐?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공부하냐는 거의 의미는 그 수업 분위기가 좋아서 열심히 듣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 내가 쉬운 학교 프린트를 이렇게 요만큼만 하고 애들 했더니 요만큼을 받았더니 애들이 별로 없네. 나 이 정도면 되겠어. 인 거랑 진짜 이렇게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왜 내가 등수가 이 모양이야? 뭐 대진 가서 이제 그게 분위기가 돼서 진짜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분위기인 거지. 학교 수업 시간이 뭐 예를 들면 낙생이나 대진이나 선생님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애들이 초롱초롱 이렇게 다 쳐다볼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잘 떠올리시면 저희 고등학교 때도 안 그랬어요. 저도 계속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는 그렇진 않다는 거. 그러니까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이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뭐 이 동네에서 보면 수뇌고 가면 다 양아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고등학교 분당 애들 다 착하거든요. 그냥 그거 똑같으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였어요. 거꾸로 쭉 오면은 이제 와서 해야 되는 거.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보다는 좀 순화된 버전이에요. 예전에 제가 2학년 역순으로 하면서 지금 한 학기당 있는 로드맵 설명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날 가서 그 엄마가 너는 지금 고등 수학을 하고 있어도 한인데 중2센을 풀면서 숙제를 안 하고 뒤집어져가지고 그 뒤로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드려요. 오늘 본 거 가지고 집에 가서 바로 급발진해서 화를 내시면 사이만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는 지금 제 얘기를 안 듣는데 드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집에 가기 전에 드시고 가세요. 가면 또 애들이 뺏어 먹잖아요. 우리 반 애들도 오늘 뭐 줘요라고 해서 엄마 가져와면 먹어야지 하고 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간이 없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요땐 너무 멀잖아요. 요 정도 와가지고 역순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얘기해주면 그걸로 동기부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간고사 계획 세우고 뭐 이번 학기 계획 세우고 이거 세울 때도 항상 역순을 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위주로 세우시길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 중등 끝나면 그 분당 지역 1년치 기출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걸 풀리거든요. 이게 저희 학원에서 하지만 어머님들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머님들 그 족보닷컴 아시죠? 족보닷컴 가서 그냥 예를 들면 분당고 기출 1년치 받아가지고 그냥 풀리셔도 돼요. 만약에 이거 풀리시고 싶다 그러면 오시면 제가 이게 다 뽑아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렇게 뽑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가 풀고 오답하고 이게 힘든 거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뭐 어느 학원이나 해서 자료를 못 구하거나 책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강의도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냥 실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런 거 하지만 제가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하는데 이런 거 알고 계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지. 뭐 이거 사실 뭐 어디 가도 다 있는 자료일 거 아니에요. 실행이 더 중요하고요. 방향성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비 고일은 저 방학 때 하는 거 말고 로드맵 따로 해서 이제 관리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이 아이가 지금 중앙고 1학년이겠네요. 이번에 기하 좀 공부하던 애가 하고요. 잘 하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아닌 것 같은 다른 아이인가? 모르겠다. 1학기 시험만을 위해서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중3부터는 12월부터 이렇게 예비고일 모의평가도 보고 그냥 모의평가도 보고 이 모의평가를 좀 낚시를 좀 해요. 1회 시험을 어렵게 낼까요? 쉽게 낼까요? 쉽게. 어렵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6개 보거든요? 언제 어렵게 낼까요? 6회. 아니에요. 6회를 봤죠. 어렵게는 4회랑 5회를 어렵게 됩니다. 6회는 마지막에 자신감 가지라고 쉽게 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4회, 5회 보고 안 오는 아이가 있어요. 토요일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그런 거고요. 길어지는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판단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단 기준은 기출 시험 점수로 판단하시라.
센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B단계를 풀었을 때 모르는 거 한 4-5개까지. 그 다음에 기출시험은 내정 기준으로 한 -2에서 -3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중등시험 경우 시간 안 나오면 고등시험 가면 극심하게 부족합니다. 이거를 좀 많이 아시면 좋고,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고등 7업원 학부모님은 알아요. 애들이 시간만 주면 다 풀 수 있는 애들이 못 푸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고요. 선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복습 테스트가 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고등학교 기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고등학교 기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월, 4월에 가서 극적으로 많이 공부 안 하고 보는 중등 때 보는 고등학교 기출은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불고기랑 좀 쉬운 학교 -2에서 3, 그 다음에 대진이나 중앙 낙생 -1, 5, 6. 이 정도면 사실 내용 모르거나 못하는 아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고 나면 시험 때 다 잡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점수를 받아도 등급이 나쁘지 않아요. 중학교처럼 100점이 턱턱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아이도 있죠. 우리랑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객관적 기준 가지고 보실 말씀 드리고요. 요거는 뒤에 간단하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중등 100점 맞고 선행 진도도 빠른 애 있잖아요. 선행 진도도 빠르죠. 이런 아이는 제가 어떻게 가르치자면, 저희 이제 워크북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워크북에서 딱 자기 학교 시험 기출 딱 봐요. 다 맞거나 하나 틀려요. 그러면 저는 걔 시험 대비 안 합니다. 자사고를 가거나 특목고를 가서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요. 테스트 시간에 그냥 이 기출 시험만 계속 보면서 그냥 고등거 계속 해요. 그래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어떻다? 시험 시작 전인데 95점 이상 나온 애들. 이 아이는 사실은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거든요. 얘는 마지막 한 2주 전에만 심화 문제 풀고 기출 문제 풀고 가서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러면 참 좋겠죠. 그렇게 돼서 어쨌든 이 기출 연습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심화 문제만 나중에 A급이나 저희 워크북에 심화 풀고, 나머지는 이 자사고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면 고등거를 계속 많이 해요. 선행도 빨랐겠죠. 그러니까 선행이 잘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기출 점수 나오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고등수학을. 목표는 고등수학을 정말 많이 하고 수원수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하더라도 고등수학 많이 하시길 바라고, 이거보다도 결국은 요것만 하던가 요것만 해서 어쨌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의를 풀어서 어쨌든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미적분 기하보다는 수원수도 심화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고등수학 반복하기를 추천드리고, 이런 학생들 뭐 아시겠지만 원학교로 가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오버하면 전학 가서 휘문고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게 있어요. 중등은 100점 맞는데 선행 많이 못 나가요. 늦게 시작한 경우인데요. 일단은 그게 이 아이가 자질이 뛰어난데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 이를테면 저희 9to6처럼 이렇게 온전히 수학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쭉 나가면 금방 진도 나가고 또 복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학에 대한 투자를 공부를 많이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늘려서 투자를 하길 말씀드려요. 이 아이들은 투자를 많이 했을 때, 근데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이제 다 좋은 거는, 제일 이제 그런 거는, 만약에 100점을 맞는데 시간이 빠듯해서 하는 애면 공부량 진짜 부족한 거거든요. 얘는 공부량을 극복을 안 하면 고등학교 가면 성적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시간도 남고 한데 그냥 늦게 했다 그럼 사실 언제 시작해도 잘합니다. 그냥 계속 가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등과를 했을 때 추천 학교가 진짜로 빠릿빠릿하게 나가지 않으면 낙중대 가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좀 추천 안 드려요, 사실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좀 문과이랑 성향을 좀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선행 많이 못 갔으면 여기를 반복해가지고 많이 하기를. 그러니까 얘가 이런 학생이 잘 봤는데 시간 부족하다 그러면 많이 안 푼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는 연습이랑 고등수학만 많이 하시길 바래요. 수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차라리. 그렇게 해도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1학년 시험 잘 보고 2학년 잘 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사실은. 학원은 다니고 있는데 가방만 들고 갔다가 내려와서 뭘 하는지, 끝나고 오면 던져놓고 먹고, 뭘 그렇게 하는지 방에서 잘하는데 안 자고, 그죠? 핸드폰을 이제 뺐어요,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마루에 놓고 자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핸드폰을 뺏으면 패드가 있고, 패드가 없으면 친구 패드가 있고, 전 그런 경우였어요. 엄마가 핸드폰 뺏고, 패드 뺏고, 애플워치 뺏고 다 뺏으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책상에서. 공기계, 와이파이도 끊어야 되죠? 저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전파 장애 장치를 집에 그 생각도 했어요. 학원 전체 전파 방해 장치를 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항상 핸드폰 내그랬는데 몰래 내서 이렇게 하다 걸리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틀리는 습관 안 좋잖아요. 그죠? 100점을 경험하기를. 저는 이런 케이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3-2점 시험 되게 쉽게 내거든요. 별거 없이. 이때 100점을 맞게 해서 자신감 하고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저는 항상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90몇 점 이상 100점 맞는 거 경험하고 가길 바라서 이 아이는 선행거 잠깐 놓더라도 죽는 거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내가 시험을 봤을 때 다 맞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경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좀 하시고 실수가 제일 중요해요. 극상위권은 실수를 안 하는 애들이에요. 어려운 걸 잘 푸는 아예 아니에요. 어려운 거를 그 자리에서 풀 시간도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수학은 그러니까 그 극단적으로 대치동에서 지금 요새 제가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서 대치동에 단과에 있는 선생님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막 설명하고 하는데 그냥 얘기해요. 수학은 암기다. 맞나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중간하게 수학을 좀 하는 사람들은 이해 과목이고 나는 암기가 싫어서 하죠. 극상위권까지 가면 암기 과목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암기로 커버 가능하고. 네. 얘는 졸라 비어있을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아닌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이 아이는 이거 반복해가지고 여기 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냥, 우리 수원수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거 잊으시고, 그냥 차라리 지금 다시 책 얼마 안 하잖아요. 필요하시면 제가 뽑아드릴게요. 고등수학 하, 비 있잖아요. 그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등수학 있는 부분 앞부분 많이 풀잖아요. 그럼 중등시험도 잘 봐요. 어떤 사람은 고등과 하면 중등과 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거짓말. 저는 해봤는데 저도 됐고 다 됐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내용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런 건 있죠. 교수 팽이 중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바로 가르치지 않고 애들이 하나하나 다리랑 세봐야 그게 수학적인 근데 그건 사실 수학자를 길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자를 길러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점수 받아서 대학 가는 그건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요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것만. 저는 수원수도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있어요. 요게 비어지면 진도를 나가면 또 가능도 해요. 근데 그거는 조심하게 잘 섬세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랑도 얘기를 좀 해보고 성향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100점 맞는 연습도 좀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의 전형이죠. 저는 이제 숙제도 안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애들 놀러 가면 놀러 가야 되고 주말엔 가족이랑 놀러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숙제도 안 하고 하나 있으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야, 넌 내가 하는 공부 못하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애들이 해맑아요. 되게 밝은 아이들이죠. 그래도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내가 근데 또 행복한 가정이 대학을 잘 가는 경우 잘 못 봤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 이게 다 아니라 이 아이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앉아서 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얘기가 생기면 혹시 고민이 많겠죠? 공부를 안 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서. 제 말을 듣겠어요, 그게? 교과서랑 프린트. 기본이에요, 기본기. 100점 나올 때까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되는 자신감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희 반에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일수록 또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러는 되게 자주 와요. 그리고 주변에서 뭘 푼다 그러면 그 책을 사와요. 저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물론 좋지. 네가 이거 다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되게 따뜻한 학원 한 게 이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계속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해줘야 이게 달라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 반 시험 못 본 애들이 좀 있어요. 저는 원래 선발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선발 풀어서 그냥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딴 반에서 넘어온 애들도 있고. 시험 너무 못 본 거예요. 저희 반에 혼자 한 2주 만에 시험만 제명했는데 전화했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어머님 말씀 딱 그거였어요. 포기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 4학년 때부터 다녔던 애 고2 여자애가 되는데 수학 자기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진로랑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안 됐을 때 얘가 네가 여기까지 안 된 거 말고 어떻게 해서 대학 가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고2 그 여자애 그렇게 상담 왔을 때 교대가 요새 지금 되게 낮아졌잖아요. 요새 애들이 너 옛날에도 그 국어 선생님 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딱 하는 말 이거더라고. 그거 돈이 별로 안 돼서요. 고2 여자애가. 요새 그렇더라고 인식이.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것보다도 지금 돈이 되고 빨리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대신에 뒤집어 생각하면 교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옛날에 90몇 프로 임용고시 되는 게 지금 50% 줄었고 그러고 그게 임용되더라도 너무 애들이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학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애들이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점수가 떨어졌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는 그거였죠. 니들이 지금 보는 입시는 항상 예민해요.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개발자 떠가지고 난리도 아니니까 컴공 점수 올라갔잖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불경기 기사 나왔잖아요. 개발자 하다가 배달하는 걸로. 올해 떨어질 거예요. 저는 되게 웃겨요. 얘네들은 대학 가서 사회 나가는데 10년이 그러면 10년 뒤에도 배달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지금 나가는 거 지금 보고 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는 50%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널널한 거다. 인 거죠. 임용고시를 국어를 가서 하면 서울에서 막 2명 뽑고 이러는데 그 50%면 사실은. 그러면 점수가 낮을 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면 네가 수학이 너무 싫으면 문과 쪽으로 가가지고 가서 이공계로 가서 복수 전공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해라. 그리고 나는 지금 생각에 10년 동안 지금 뒤에 나갔을 때는 그때는 문과의 인력이 귀해질 것 같다.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이 아이들한테 그런 희망을 안 주면 공부를 안 해요. 얘네 아이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는 제가 그때 그 아이들였어. 너 지금 가서 당장 학교 가면 너보다 잘하네 보이고 잘하네 보이면 힘을 냈지만 내가 지금 얘기한 너랑 그 길을 이렇게 가기로 했을 때 요만큼만 한다면 차라리 뭐 체육을 해가지고 체육과를 가서 복종을 한다면 수학을 해야 되는 만큼 이만큼이면 넌 이걸 완수하는 게 목표지 저걸 볼 필요 없고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를 괜찮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돌아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도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면서도 죄책감이 계속 쌓여 있어요. 잘하는 거에 대한 부러움도 있고. 그거를 가서 어쨌든 그래 너가 필요한 거는 이만큼을 하는 게 있는데 넌 그거 할 수 있지? 그걸 해서 이 길로 가면 좋은 길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게 동기부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왜 드리냐고요? 여긴 동기부여가 더 중요해요. 여기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죠.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숙제를 하지 않죠. 학원에 왔다가 끝나고 나서 가방에다가 연필 이렇게 집어넣은 그 채로 가방이 다음 학원이 오면 그대로 열려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거라도 다 좋으면 다행이죠. 오늘 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얘기해요. 저 집에 갔다 오면 안 돼요? 왜? 숙제한 걸 안 갖고 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숙제검사에서 시키는 학원인데 숙제한 걸 안 가져왔으면 저 가방을 왜 들고 온 걸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있어요. 저희 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고등수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등과 학교부터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이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너무 길게 돼서 죄송하고 오늘 좀 너무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문제풀이 느린 학생이 있잖아요. 그냥 이거 길게 써 있는데 공부량 부족한 거예요. 문제풀이가 빨라지려면 많이 풀고 시험 보는 연습하고 많이 풀고 시험 보는 연습.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이거 있잖아요. 많이 푼다고 대충 풀면은 그냥 계속 틀려요. 처음에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걸로 해서 많이 풀려야 빨라지고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간 부족한 게 제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시간 부족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대학 가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동북아시아 시험에서 시간 부족한 게 죄다. 미안한 얘기지만 시간 부족하면 안 돼요. 지금 현실에서는. 네. 그런 건 있죠. 시간 부족한 게 너무 힘들면 내신은 못 봐도 수능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전략은 나중에. 지금 이제 중학교 때부터 벌써 너는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시는 포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가서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계산 많이 틀리는 학생은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양치기에 계산 많이 틀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려우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좋거든요. 근데 정 안 될 때는 저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많이 풀려서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진짜 극단적인 처방인데 시험을 볼 때마다 틀렸던 그 이유를 다 쓰게 해서 시험 전에도 계속 그걸 보고 가게 해요. 네 머릿속에서 가서 이건 조심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줄여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거 한 번에 안 고쳐져요. 계산 많이 틀리거나 시간 부족한 거 있잖아요.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6개월 말씀드리는데 6개월에 고치면 기적이에요. 기적.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장기적으로 알고 고쳐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부족한 게 문제다. 계산 많이 부른 게 문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다시 해주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을 돌아가서 거기를 좀 다시 해주는.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심리적인 게 있어서 고등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다 연습을 못해도 그 부분을 내가 얇은 거라도 해서 한번 알려줬다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등과 하면서 또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웠던 부분이 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학년 때 나눗셈부터 시작해서 어렵다니까요. 고등학교, 중학교 가가지고 문자식, 1차방정식 활용, 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안 하고 그냥 모르는데 당시에 애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어려워하는 애들 있잖아요. 상담을 깊게 해보면 너 이게 여기 왜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무
선생님이 무서워서 답지를 다 베끼고 가서 거기는 자기가 푼 적이 없다. 이런 애들이 없을 것 같죠.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차라리 풀고 틀리고 조금이라도 허가 쓰면 남고 내가 이 정도란 걸 아는데 자기는 그냥 그때는 답지만 다 베껴서 가서 푼 적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하나도 모른다. 모르면 사실 더 공포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게 죽는 거, 고등 좀 가서 연습하고 나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자기는 베껴서 거기를 안 했고. 그러면 내가 지금, 근데 엄마는 모르잖아요. 학원 선생님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럼 고등수학은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할 때 저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하기 싫고 더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하기 좋은데 어머님 물으면 대답 절대 안 해요. 좀 믿을 만한 사람이 가가지고 잘 구슬려서 혼내지 않을게. 오늘 얘기한 건 다 비밀로 해준다. 뭐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그죠? 저는 애들이 수업 중에 수학 풀다가 이거 너무 싫어요. 수학 얘기하면 전 얘기해요. 정상입니다. 네가 만약에 난 수학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널 데리고 병원에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딱 특정 부분 너무 싫어서 연산이 싫고 이제 이 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경시 학원에 갔다 나만 못해서 뭐 상처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연산하는 게 너무 싫은데 어릴 때 뭐 기탄이랑 기저연산법이랑 엄마가 강제로 때리면서 시켰는데 그냥 너무 싫었다던가 그 모든 게 싫은 것들을 지금 있는 걸 파악해서 어쨌든 저는 약간 새 출발도 해요. 그냥 고등수학부터 내가 차분히 알려줄게. 중간에 모르면 내가 다시 다 알려준다. 라고 생각해서 믿고 이렇게 해서 보통 다시 극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저희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행운이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푸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특이한 게 어떤 아이들은 쌤 B는 편하게 풀다가 C 되면 못 푸는 애가 있고 B, C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였어요. 아이들의 러닝 커브나 스타일에 따른 그냥 특성이에요. 왜 우리는 얘는 B만 풀면 되는데 C는 못 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C는 그러면 도움을 받아 풀고 복습을 하고 하면 나아진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라요. 러닝 커브가. 어느 시점에서 확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아이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쭉 수용해서 풀기 때문에 그때 풀고 다음에 금방 까먹기도 해요. 복습이나 점검이 필요한 이유기도 한데 그래서 꼭 이게 좋다 이게 아니다가 아니에요. 둘 다 특성이 있으니까 한 번에 잘 받아들이는 아이는 제 경험에 의하면 까먹은 경우가 많으니까 복습을 많이 하고 점검을 많이 해야 돼요. 제대로 아닌지. 실제로. 그러니까 제대로 물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는 모르고 그 위에 이렇게 풀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고요. 요 아이는 인내력 있는 강사한테 배워야 돼요. 다시 물어봐도 친절하게.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저 강사 처음 할 때는 물 흐르듯이 문자로 딱 수학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에 따라서 달리 알려줘요. 넌 이거 그냥 외워. 넌 내가 이거 증명할 테니까 봐. 그게 이런 것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 외워서 푸는 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게 필요한 아이가 있고요. 아니면 입시에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입시에 필요 없어도 그게 증명이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증명을 따로 해주고 납득을 시켜줍니다. 납득을 시켜주고 얘기하죠. 어차피 까먹을 거야. 그렇지만 들어도. 근데 결국 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이건 해줘야 돼요. 이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강사가 좋은 강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증명 논리. 너무 선물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되게 친했던 그 세 자매를 다 가르쳐가지고 갔던 되게 친한데 그 세 자매 중에 첫 번째 언니가 되게 착하고 지금 미국 가 있는데 교과서를 증명해 줬는데 교과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100년 동안 수학자들이 합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수학자들이 다 틀렸대요. 설득하다 싸울 뻔했지만 인내를 가지고 시스템은 뭐 거기 안내문 보시면 아니까 제가 그냥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테스트 많이 보고 하는 건 여기 많이 들어주셨으니까 요거 관심을 많이 보시고 요거만 좀 말씀드리려고요. 테스트보다도 이제 방학 다가오니까 저 방학 짧잖아요. 이거 5회 방학 특강이나 이 로드맵스에서 하는 이 9to6 있잖아요. 이거를 도전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은 어쨌든 저는 이제 그때도 해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연습 많이 하는데 이게 겨울방학 때 꼬시기 되게 힘들어요. 2달 한다고 생각하면 경악을 하거든요. 2달 한다고 꼬실 때 제가 어떻게 꼬시는지 아세요? 일단 한 달만 하고 힘들면 빼줄게. 한 달이 지나가서 빼준다 그랬으면 그럼 이제 한 달만 하는데 그냥. 이거는 되게 얘기하기 좋아요. 3주, 4주만 딱 하자. 그게 가서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하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어머님들 착각한 그런 건 있죠. 내 눈앞에 안 보이고 도서실을 가거나 학원을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면 일단 그건 오해인 건 아시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눈앞에 보이면 복장이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뭐 고3처럼 여기서 얘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다 열심히 했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학년 어머니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 짓을 다 해요. 여기서 이걸 그림을 그렸다가 뭐 지우개를 튕겼다가 뭐 손톱도 운영했다가. 근데 어쨌든 앉아있으면 지겨워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느는데 어쨌든 앉아있으면 아이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방학 때 보면 주 5일을 하고 9to6를 했던 애들이 가장 달라지고 저를 믿고 그 다음 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이거를 설득을 좀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지금 사실 방학 설명회는 나중에 하긴 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드릴 말씀은 시스템보다도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 잘 설득해서 설득이 안 되면 저한테 좀 보내줘요. 제가 생각으로 설득력이 좋거든요. 약간 교주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거짓말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설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이게 아니고 이게 베타가 이렇게 저쪽에 있는 거거든요. 책상이 되게 커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중등 시험이 되게 쉬워지고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센 기본으로 많이 하시고 만약에 심화가 필요하면 A급이랑 블랙 라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센 A급 블랙 라벨만 많이 푸시고 분당 강남 기출만 한다. 이 말로 하는 게 되게 쉬운데 많아요. 센 한 단원에 막 80문제씩 있습니다. 여기를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 기출 나올 때까지 중등을 하시면서 고등을 하시고 고등은 기준은 센을 잡으실 때 이 아이가 여기 단원을 못하면 앞에 쉬운 책을 하고 하면 다음 걸 가는 거예요, 그죠? 저학년이면 실력 정석을 해도 되고 고학년이면 저는 정년학 기출이나 고난도나 기출 여기까지가 큰 구도예요. 수능은 좀 다른 문제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말이 쉽지 않아요. 저도 매일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센 한 단원 5문제 풀기도 힘들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떠먹여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방향성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끝나고 저 질문 주시거나 그 진단평가 전화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보통 2시에 출근하거나 1시에 오면 전화도 드리고 밤에도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인데 제 말이 많아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